네, 파월의장의 인터뷰,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 전까지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던 미국 시장, 인터뷰 이후 낙폭을 점점 줄이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빨간불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물론 기업단의 호재도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부터 로보택시의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 이제 정말 상용화의 문턱을 넘고 있다라는 기대감 넘어지면서 4.6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는 바로 지난 거래일에는 기조 연설이 있었지만 오늘은 간밤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12시 반 정도에 있었는데 이 Q&A를 기점으로 투자자들의 의문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역시나 1.8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업단 호재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간밤 나왔던 이슈들 함께 톱밥으로 다음 장 넘어가시죠. 네, 간밤 4가지 이슈들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첫 번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함께 시작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파트너십 체결,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푸틴 대통령과 대화가 있었다면, 전화가 있었다면, 간밤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간밤 급등했던 종목단 안에서는 리플, 가상화폐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4가지 차례대로 출발해 보시죠. 첫 번째로 연준의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지난 1월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존금리를 기존 4.5%까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기준금리와 차이는 이제 175bp로 유지됐습니다. 역시나 미국 경제가 여전히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PC 물가지수는 연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 연말 실업률 예측치는 종전 4.3%에서 4.4%로 소폭 상향했습니다. 다만 점도표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점 잠시 뒤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넘어가시죠.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국부펀드와 투자사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및 AI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25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50억 달러였는데요. 이번 계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접대한 이후 발표됐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국가안보보좌관은 엔비디아 등 고성능 칩 구매를 위한 수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국부펀드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투자는 시작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기회가 생기면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 내 전액 투자 완료 후 추가 투자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휴전 소식 확인하시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긍정적 통화를 했다며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골자로 한 부분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양국이 전쟁 휴전안을 이행할 실무회담을 곧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부분 휴전을 구현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에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X에 밝혔습니다. 또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재개된 양국 고위급 회담에 감사했다며 우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지도력 아래 올해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추켜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3가지 이슈 함께 톱파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SEC의 리플 소송 공식 철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식 들려오면서 간밤 리플은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함께 살펴보러 다음 장 넘어가시죠. 네, SEC와 리플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드디어 철회가 됐습니다. 이 소송 계속해서 좀 길어졌기 때문에 소송 관련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가상화폐 관련주가 약간 급등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기도 했는데 드디어 공식적으로는 철회가 됐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소송 예전에 2020년부터 함께 진행이 되었다는 점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길고 긴 공방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 리플의 CEO는 X에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라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어 글자가 약간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약간 중요한 말을
밑에 번역해서 써놨습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전체 업계를 향한 승리의 신호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드디어 이 종지부를 찍은 소송 이슈, 지금까지의 타임라인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 12월에 SEC가 리플랩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리플랩스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코인인 XRP가 증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2023년 7월 뉴욕 지방법원은 SEC에 이 XRP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증권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는 증권으로 인식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과징금도 1억 2천 달러 수준으로 낮춰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유지되어 오다가 드디어 오늘 SEC의 리플렉스를 향한 소송이 철회가 된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SEC는 지금까지의 다른 회사들을 향한 소송을 철회해 왔는데요. 이제는 대표적으로 리플랩스를 향한 소송을 철회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 소식 들려오면서 간밤 리플은 10% 넘는 급등,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12%까지 갔던 것 같은데 종가는 9.94%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흐름에도 조금 더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겠네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